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꼭 아셔야 할 실제 법정 다툼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원자재 값은 막 오르는데 대기업은 단가를 깎아달라고 하고 이 사이에서 살아남으려고 정말 처절하게 싸운 한 중소기업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죠. 바로 이 한마디.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이 사건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는 거죠. 자, 오늘의 주인공 바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하도급 업체 A 사장님입니다.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말도 안 되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네, 30%. 와, 부품 만들려면 철광이랑 플라스틱 같은 게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원자재 가격이 무려 30%나 뛰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냥 아이고, 이익이 좀 줄었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물건을 하나 팔 때마다 오히려 손해를 보는 말 그대로 회사의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생존의 위기였던 거죠.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상황이 딱 보이죠? A 사장님은 제발 살려달라, 단가 좀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 대기업 B사는 뭐라고 합니까? 5%더 깎아줘. 안 그러면 다른 업체랑 거래할 거야. 와, 이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완전히 벼랑 끝으로 미는 거죠. 이게 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힘의 차이가 만들어낸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벼랑 끝까지 몰렸는데 여기서 A 사장님이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회의실에서 말로 해봤자 소용없다. 법으로 가자.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A 사장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보니까 B사한테 똑같이 당하고 있던 다른 협력 업체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B사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한 겁니다.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딱 해보더니 B사의 행동이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부과하죠. 와, 이거야말로 정말 약자의 편에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구나 하고 느꼈던 진짜 통쾌한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가 이렇게 정의구현하고 끝나면 너무 쉽겠죠? 이 사건의 진짜 드라마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었거든요. B사가 이 공정위 결정을 그냥 받아들였을까요? 천만에요. 바로 소송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소송을 한창 하던 중에 갑자기 법원에 저희 회사 망하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면서 회생 절차,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정 관리를 신청해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모든 상황이 꼬이기 시작해요.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세 가지 결정적인 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자, 첫 번째 판결부터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데요.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그냥 단가 깎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안 된다. 그 깎은 가격이 시장의 다른 회사들이 받는 평균 가격, 즉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명백히 낮다는 걸 공정위, 당신들이 직접 증명해내라고 한 거예요. 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 억울해요 이게 아니라 숫자로, 데이터로 증명해봐 라고 공을 공정위한테 넘겨버린 거죠. 자, 첫 번째 판결부터가 벌써 좀 충격적이죠? 그럼 이제 두 번째 핵심 판결은 어떤 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판결도 진짜 중요한데요. 법원이 모든 협력업체 단가를 똑같은 비율로 깎는 것 자체는 무조건 불법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게 불법이 되려면 첫째,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하고 둘째, 그 결과로 주는 돈이 일반적인 시장 가격보다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깎는 행위 그 자체보다는 그 결과가 부당한지를 따져보겠다는 거죠. 굉장히 미묘한 차이죠. 자, 이렇게 두 번의 판결로 공정위의 주장이 점점 힘을 잃고 있었는데 여기에 그냥 마지막 쐐기를 박는 결정타를 날린 판결이 나옵니다. 이게 정말 충격적인 결론인데요. 법원이 공정위가 부과한 그 엄청난 과징금을 회생 채권이라고 봤어요. 그게 뭐냐면 B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갔을 때 공정위도 우리도 B사한테 돈 받을 거 있어요 하고 채권 신고를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죠. 그랬더니 법원이 신고 안 했네요? 그럼 그 빚은 법적으로 없어진 겁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와, 그 많던 과징금이 서류 하나 제출 안 했다고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 쭉 들어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이거 결국 법은 돈 많고 힘센 대기업 편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법은 정말 대기업의 편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법이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그 속사정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법원의 결정이 단순히 비사 편을 들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의심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의 대원칙을 지킨 거고요. 둘째, 회생 절차라는 건 사실 모든 채권자들이 조금씩 손해를 보더라도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자는 거거든요. 이 제도의 엄격한 규칙을 지켜서 법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도를 넘는 갑질은 처벌해야 하지만 모든 가격 협상까지 다 막아버리면 안 된다는 그 사이에 균형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럼 이 눈물겨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뭘까요? 아, 억울하다 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을 지키기 위해 당장 뭘 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생존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계약서 쓸 때 법으로 보장된 납품대금 연동제 조항, 이거 무조건 넣으세요. 둘째, A 사장님 케이스 보셨죠? 나중에 증명하라는 말 들었을 때를 대비해서 모든 협상 과정은 이메일이든 뭐든 문서로 싹 다 남겨두세요. 셋째, 법원이 계속 얘기했던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단가, 그러니까 우리 업계 평균 시세가 얼마인지 평소에 데이터를 모아두셔야 결정적인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 정말 중요해요. 비사 사례처럼 거래처가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그럼 그 소식 듣자마자 하루도 미루지 말고 바로 채권 신고부터 하셔야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이야기는요, 그냥 남의 회사가 겪은 운 나쁜 일이 아닙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질문처럼 이건 언제든 바로 내일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오늘 이 사례를 보면서 배운 것들을 꼭 기억하셔서 만약 이런 부당한 상황이 닥쳤을 때 과연 나는, 우리 회사는 제대로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